보자. 그러니까 이게 너네들 책인데 개념 책인데 이거를 뭐 실력편이라서 분홍색이 저 개념편 기본편인가 그렇고 얘는 또 실력편이라서 생각보다 뭐 이렇게 개념이 많이 적혀 있거나 뭐 그러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념 같은 거는 사실 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될 정도로 뭐 크게 뭐 그게 없고 물론 개념을 아예 설명을 안 드릴 건 아닙니다만은 이 얘네들은 보시면 그 각 유닛마다 챕터마다 포인트마다 주제가 있잖아요. 이 주제에 맞는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14페이지가 이제 처음이죠. 14페이지를 보시면은 14페이지, 15페이지가 여기 수식어로 길어진 주어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주어가 뭔지 어디까지가 주어고 그 주어를 수식해주는 말이 어디까지인지, 그지? 이거 구분하는 거잖아. 이거 못하는 사람. 저는 맨날 주어가 뭔지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 너네가 귀에 들어오겠냐 이거야. 딴 생각만 들지. 안 그래요? 그죠? 마찬가지야. 같은 이치로 17페이지가 이제 포인트 2거든요. 명사 구, 명사절. 구가 뭐냐? 이거나 한번 그 칩도 넘어가. 구가 뭐예요? 얘들아? 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손. 확실하게. 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줄게요. 손. 없어요? 구가 뭐다? 확실하게. 딱. 비슷하기만 해도 돼. 자신감을 가져. 너네가 아는 그게 맞아. 뭐야? 왜 해봐. 그래. 뭔데? 그거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빠진 약간 문장에 있는 문장에 있는 관계 중에는 이제 주동사 관계가 빠진 그런 뭐 항상 끝맺음을 지어야죠. 뭔데? 3개 이상의 단어를 3개 이상이요? 글렀다 얘. 2개 이상? 2개 이상 뭐? 2개 이상의 단어를 이루어지는 그 모임? 네, 노력했다. 확실히 알아두세요. 뭔가 이제 사실 뭐 문제 푸는데 구가 뭔지 이런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설명 들을 때 이게 뭐 구다 어쩌고다 하면은 그러니까 뭔 말인지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구라는 거는요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게 맞아요. 2개 이상 여기까지 맞아. 단어로 이루어져. 문장이 아닌 거기까지 이것도 맞아. 문장이 아닌 하나의 품사를 구성하는 것. 이걸 우리가 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어가 2개가 합쳐졌는데 걔네 둘이 합쳐져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대? 명사 역할을 하고 있대. 그럼 걔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 구가 되는 거야. 그지? 얘도 단어 하나죠? 그죠? 얘도 단어 하나고 얘도 단어 하나죠. 그지? 근데 2개가 합쳐져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사 역할을 하고 있죠. 주어죠. 그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 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얘만 가지고 우리 문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명사 구인 거예요. 그런데 두 개가 합쳐져서 전치사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럼 뭐야? 전치사 구야.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전명구. 전치사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명사 붙어야 되죠. 전치사랑 명사랑 합쳐진 놈이 뭐인 거예요? 전치사 구인 거예요. 전명구라는 말은 원래는 없어요. 어법적으로는. 그냥 한국 문법에서 그냥 부르기 편하게 그냥 갖다 붙인 이름이고요. 공식적으로는 전치사 구예요. 전치사 구. 그냥 prep phras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rep phrase. 왜냐면 그 전치사가 풀 포지션이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얘를 갖다 붙였는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여전히 그럼 뭐야?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형용사 구의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투부정사. 그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걔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 네, 그겁니다. 절은 아시다시피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그죠? 근데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으면은 접속사 절이라고 하고, 의문사가 붙어 있으면 의문사 절이라고 하고, 관계대명사 what 절은 걔도 풀어서 쓰면은 결론적으로는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what 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 그죠? 문장으로 뭔가 이루어져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크게 필요 없고, 이 부분사 표현 요거는 문제 푸실 때 한번 꼭 읽어보시고 20페이지 있죠.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거는요 반드시 꼭 읽어보시고요. 아직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스위치 관련된 그 얘기거든요. 요거는 아직 몰랐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숙제로 이거 내드릴 건데 요거를 아직 몰랐던 분들은 꼭 보고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 잠깐만, 너네 숙제가 어디까지냐면 요거 그 챕터 1이요. 챕터 1이라고 하면은 또 이 퍼더 스터디나 이 수능 어법 테스트 이런 거 안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 정해드리는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적어두세요. 29페이지에 한번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 파이널 테스트가 또 있어요. 파이널 테스트가 뒤에 보시면은 이거 내가 정한 거 아닙니다.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이라서 이게 안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따라가면은 나중에 혹시나 뭐 요일 뭐 변동이 있거나 했을 때 진도가 안 맞기 때문에 학원에서 정해주는 대로 꼭 하셔야 돼요. 142페이지 보시면은 파이널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요거 한 장밖에 안 돼. 이렇게 142페이지, 143페이지 이렇게 그거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개념은 요거 넘어가서 일단 4번 먼저 볼게요. 도치, 그래 도치. 도치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사하고 도치. 부사하고는 앞에 이제 부사가 먼저 왔을 때 장소, 부사라든지 방향, 부사라든지 그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제 도치가 일어나죠, 그죠? 뭐 there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도치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죠? 근데 하나 체크해 두세요. there 비동사 주어인데 요거는 주어가 뭐일 경우에는 도치를 시키면 안 돼요. 대명사인 경우 절대로 도치를 시키시면 안 돼요. There is a boy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boy를 boy를 갖다가 he라고 바꿔버리시면 그때는 there he is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걔는 도치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대명사는 도치되지 않는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부정어 도치, 보어 도치, 뭐 목적어 도치 이런 것들. 보어 도치는 일단 그 부정어 도치는 맨 마지막에 하고요. 보어 도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근데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 문장을 막 이렇게 지문을 읽다 보면은 뭔가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걸리냐면요. 문장 맨 앞에 형용사가 나와 있을 때 걸려요. 왜? 우리는 이 영어라는 이 뭐라 그래? 언어 자체가 어떤 언어예요?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어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거의 그래야만 이제 어법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근데 형용사로 문장이 시작하는 경우에는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특이한 거야. 그것 자체로. 그럴 때 이 형용사가 뭐다? 보어로서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도치를 시켜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치? 그럴 때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이제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were people 동사랑 주어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죠?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할 거거든. I love pizza. 그죠? I love pizza. 내가 왜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근데 진짜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 위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도 있지만 위치가 주어가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이 결국에는 여기서는 헷갈릴 그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이 목적어가 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릴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그지? 이런 경우에는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내기도 한다라는 거야. 이게 언제 보통 쓰이냐면 이때 강조용법이라고 들어봤죠. 거기서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죠? 여기는 이제 목적어와 간단한 목적어는 아니지만 what he explained 이거 그죠? what he explained 얘를 먼저 갖다가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정어 도치 한번 가서 볼게요. 얘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부정어가 맨 앞에 왔을 때 이제 도치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인데요. 문자 맨 앞에 부정어가 왔을 때 부정어라고 한다면은 여기 나온 것들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Not, never, no, not only, not until, no sooner, hardly, scarcely 이런 빈도부사들 그리고 little, never, only 이런 것들. 근데 only 같은 경우에는요 단독으로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여기다 써주세요. not, only, not이랑 only는 단독으로는 문장 맨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not이랑 only는 never, little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not이랑 only만큼은 단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뭔가가 있어야 해요. 여기는 그냥 부사라고 나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only then, only when 뭐 이런 것들. 뭐 접속사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then 말고도 only when 이런 거. when은 접속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not도 마찬가지. 뭐 not only, 뭐 not 뭐가 있을까? not 여기 not until 이런 것도 있고, 그지? not은 이 단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칠판을 보시면. 부정어가 나왔을 때 이 뒤에 이제 도치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그냥 부정어 도치라고 편하게 부릅니다. 부정어 도치라고 부르는데 이 부정어 도치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직접 의문문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 지금 직접 의문문 못 만드는 사람 없죠? 직접 의문문 다 만들 수 있잖아. 그냥 평서문 주어져 있을 때 그지? 긍정문 평서문 주어져 있을 때 그거 의문문으로 못 바꾸는 사람 없잖아. 그것만 알면 돼요. 그 순서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he is a student 하면 그거 의문문으로 어떻게 바꿔요? is he a student 이렇게 바꾸죠. 그죠? he swims well. 그럼 어떻게 바꿔? does he swim well? 바로 나오죠. do, does, did. 이 조동사라 와야 된다라는 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튀어나오죠. 그거야. 그것만 하시면 된다는 거야. 또 예를 들어서 he had studied hard 했으면 그거 어떻게 바꿔? had he studied hard 이렇게 바꾸면 되죠. 또 뭐 있어? 하나 뭐였지? 진짜? 일반 동사 완료했고 비동사 했고 하나 뭐 있었지? 조동사 he can sing 그럼 뭐야? can he sing 그지? 조동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요 순서만 확실하게 따라주시면 돼. 직접 의문문의 어순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아까 뭘 도움을 빌렸었죠? do나 does나 did 얘네들의 도움을 빌리고 주어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조동사 이때는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완료죠. 완료는 어떻게? has나 have나 had 주어 쓰고 여기는 동사 원형 쓰면 안 되겠죠. 뭘 써야 돼요? 과거 분사 써줘야 됩니다. 너무 덥다 야. 그더라도 좀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비동사인 경우에는
비동사랑 주어의 순서만 바꿔주면 됩니다.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자 단독으로 쓰여 있는 hardly 뭐 아니면 never 그리고 only then seldom little only then 뭐 never 어쩌고 이런 것들 중에서 자 나눠 주셔야 돼요. 뭐 어떻게 나눠 주시냐면 never이라든지 뭐 빈도 부사 같은 것들 있죠. 빈도 부사 hardly, scarcely 뭐 있지 또 rarely 아니 barely 이런 거 그리고 only then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야? 부사라는 거예요. 부사죠. 왜냐면 얘 only가 있고 이 then이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다 부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라는 그 시간 부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바로 뒤에서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부정어가 딱 나오고 그 바로 뒤에서 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 중에서 뭐가 있냐면 not until이라든지 no sooner이라든지 only when 뭐 여기 나와있진 않지만 not until이라든지 여기 not only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포함이야. not until이라든지 only when이라든지 또 뭐 있지? no sooner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런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when이라는 놈은 품사가 뭐죠? 얘는 접속사야. 얘는 접속사고 until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도 되고 뭐 전치사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사 같은 경우에 뒤에 따라붙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접속사랑 전치사는 필연적으로 뒤에 뭐가 따라 붙어야 돼요? 아니에요? 맞죠? 그죠? 접속사인 경우엔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죠? 전치사인 경우엔 뭐가 나와야 되죠? 명사가 나와야 돼요. 뭔가가 따라붙는 식구가 있어. 얘네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는 뭐야? 따라붙는 식구 접속사면 주어 동사 문장 전치사면 명사 그 뒤에 따라붙는 식구가 끝나는 지점 거기까지는 도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 여기서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She did not eat dinner until he came back.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not이랑 until이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써준 거예요.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until이 원래 달고 있던 문장은 언제야? He came back이거든. 여기까지는 그냥 도치 없이 어떻게 써줘? Not until he came back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도치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not이랑 until을 썼으니까 나머지 가지고 이미 우리가 부정어 쓰기 위해서 두더지의 힘을 빌렸단 말이야. 이미 조동사 들어가 있단 말이야. 요거 가지고 다시 재배열만 해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Did she eat dinner? 여기서 도치가 일어났죠, 그죠? 이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요것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돼요. 요것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부정어 도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게 요까지는 그냥 어추저추 알거든. 근데 이 뒤에 뭔가가 따라 붙을 때 그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컴마를 명시를 해놨는데 컴마 같은 경우는 우리 앞으로 계속 몇 번 얘기를 할 건데 컴마 같은 경우는 필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언제만 필수야? 우리 계속적 용법 할 때는 필수야 당연히. 그때는 컴마가 없으면 안 되지. 그지? 그때 없으면 안 돼. 또 연결사 맨 앞에 however 걔는 뒤에 꼭 컴마를 써줘야 돼. but은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however 같은 건 연결사이기 때문에 걔는 컴마를 꼭 써줘야 돼. 그런 경우 문장이 구조적으로다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마는 없어도 돼. 우리 아까 전에 because 가지고 얘기 잠깐 했었잖아. 접속사. 근데 주절이랑 부사절로 나뉘잖아. 그지? 근데 그런 경우에 꼭 중간에 뭐 because 집어넣기 위해서 아니면 because가 문장의 맨 앞에 왔다고 하더라도 주절이랑의 구분을 위해서 컴마를 꼭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사실. 의무는 없어. 필자는 그걸 써줄 의무는 없거든. 그냥 컴마는 뭐일 뿐이야? 그냥 문장과 문장을 구분을 하는데 필자가 얼마나 친절한지 그 척도야. 컴마를 찍어준 필자는 친절한 거고 안 그런 문장 많이 봤죠 우리. 그지? 안 그런 문장 많이 봤잖아. 그렇다고 해서 걔가 틀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냥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거야. 그냥 불친절한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제 요 검은 거 우리가 보통 이걸로 많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시간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많지는 않아서 6번까지 푸는데 지금 31분이거든요. 6번까지 푸는데 6분 10초 드릴게요. 알겠죠? 준비 시작. 시작해도 돼? 혹시 그 시간 되기 전에 다 푸신 분들은 그냥 더 푸세요. 어차피 이거 숙제거든요.
볼게요. 이거 이거 내가 이거를 조금 더 해설하는 거를 선호하는데 뭐냐면 왜 그러냐면 얘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각 포인트에 대한 주제가 다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관계대명사면 관계대명사,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 투부정사에 관련된 문제구나 하고서 그냥 그거 관련된 걸 찍으면 끝이거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중학교 때는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교과서 1과의 주제가 뭐 동명사였어. 그치? 그러면은 교과서 1과의 문법 포인트가 동명사였어. 그러면 실제 시험에도 진짜 동명사만 나오죠. 맞지? 그 이외의 것들 건드리는 경우 많이 없죠. 생각보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요 전체 범위,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모든 어법의 전체 범위가 항상, 항시, always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 어법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실상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매일매일이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랜덤으로 밑줄 쳐져 있는 게 항상 뭐 똑같은 것만 쳐져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쳐져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랜덤으로 나오는 것마다 설명을 해드리는 게 그때그때 개념 나오는 거 한 번씩 더 짚어드리고 상기시켜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터미네이터가 우리 학원에서 만든 건데 이것도 그렇고 저기 아까 T코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술형 책 하나 있거든요. 진한 거, 퍼런 거 서술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어드밴스드 저거 진한 파란색 그거랑 이제 우리 학원에서 만든 건데 이런 것도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죠. 그래서 요거를 해설을 할 때는 뭐 답만 딱딱딱딱 찍는 게 아니라 뭐 3번이나 뭐 5번이나 뭐 이런 것들은 1, 2, 3, 4, 5번 밑줄 걸려 있잖아요. 모든 번호를 다 해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해설을 하면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려요. 네, 지금 20분 남았는데 아마 6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네가 알만한 것들은 그냥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가고 잘 모를 법하다 너네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아니까 내가 잘 모를 법하다 하는 거는 칠판에 또 적어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해볼게요. 어제도 내가 예비고일 다른 반 수업을 하는데 어제도 독해하다가 흥분해가지고 하도 이제 소리를 좀 했더니 목이 벌써 좀 갔어요. 조금 조용하게 할게요. 마이크 대고. A 같은 경우 1번의 A 같은 경우에는 앞에 yesterday 때문에 절대로 현재형이 올 수가 없죠. 그죠? 과거 시점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부사가 있기 때문에 spent가 온 게 맞겠고 앞뒤에 전부 맥락으로 따져봐도 과거형이 온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알아요? 확실히 알고 있나? 이 숫자에다가 단위 같이 갖다 붙인 형태. 요게 어떻게 쓸 때? 첫 번째 보어로 쓸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e is 10 years old. 이런 식으로 쓸 때, 그지? 얘는 뭐야? s가 붙어요. 왜? 보어 자리에 쓰였기 때문에, 그지? 이때는 수일치를 시킵니다. 수일치를 시켜요. 복수로 쓴다는 거야, 한마디로. 단위를. 근데 두 번째, 형용사로 쓰여서 명사 꾸며줄 때,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을 때, 그지? 이때는 수일치를 안 시킵니다. 단수치독을 합니다. 즉 같은 말인데 he is a 10-year-old boy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다는 s를 안 붙이고 단수로 쓰는 거야. 이해 갔니?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뭐기 때문에? 부정어기 때문에, 부정문이기 때문에 anything을 쓰죠. 의문문 부정문은 any를 쓰고, 그 다음에 some은 긍정일 때 쓰고, 뭐
우리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는 요거는 할 말이 많은데 요거는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요거 꼭 나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2번에 A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근데 정답은 후즈가 맞아요. 그렇지? 후즈가 맞아. 왜 후즈가 맞을까? 일단은 후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 대명사인 거잖아요. 그럼 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요. 근데 얼핏 봤을 때 name was Richard Whittington 나오는 거 보니까 문장이 완전해 보이죠. 언뜻 보기에는. 그러니까 왜 언뜻 보기에는이라고 했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다음 B. The people who take care of him. 여기까지가 묶이죠. who부터 him까지. 그래서 앞에 있는 people에다 연결시켜 주시면 수일치는 여전히 주어인 people에다가 시켜주는 게 맞다. or이 맞죠.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던데 이거는 뭐 1, 2SS고 뭐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 근데 읽다 보면은 그냥 이게 그냥 익숙하니까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인어프 용법을 설명을 듣고도 까먹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설명도 잘 못해요 선생님들이. 얘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 쓰이기도 한다 한마디로. 그죠? 근데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뭐야?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뭐 주어, 동사, 무슨 인어프 쓸 수 있겠죠. 얘는 뭐야? 보호 자리에 쓰인 거거든요. 주로 얘는 비동사인 경우가 많겠죠.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주어가 충분하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별거 없죠. 그렇지? 그리고 형용사다 보니까 우리 아까처럼 인어프 뒤에다가 명사를 갖다 붙이면 뭐야? 충분한 명사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부사로 쓰였을 때는 어떻게 쓰이느냐? 얘는 어떻게 쓰여요? 형용사나 부사. 이게 중요합니다.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한다. 뒤 후자 위치할 치자 해가지고 이 뒤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뒤에서 꾸며줘야 돼요. 형용사랑 부사를 꾸며줄 때 인어프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충분히. 형용사일 때는 형용사한, 부사일 때는 부사하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사실상 이게 끝이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여기는 뒤에 뭐 나와있지? to work 뭐 나와있지? to 부정사 나와 있잖아요. 그거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필요하면 써. 안 필요하면 안 써도 돼. 빨간색 없어도 그냥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to 부정사가 필요하면 써.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해주면 돼. 그리고 뭐뭐 하기에.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주면 돼. 해석만. 끝이야. 더 설명할 것도 없어. 그러면 C의 정답은 old enough가 되겠죠. 정답 4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1번부터 볼게요. In 1880 동그라미 주시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뭐야? 특정한 과거 시점이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과거형으로 써주는 게 맞겠죠. 그치? 그 다음에 2번은요. less than이야. 얘는 뭐 별 거 없죠. 그죠? 2 years old 이전 그거보다도 더 안 됐을 때 라는 뜻인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3번은 뭐예요? 이 was 대시거든. was 대답해서 한번 끊어주시고 그 was는 지금 과거형인데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얘가 시야를 그러니까 시력을 잃고 청각을 잃은 거잖아요. 그죠? 그 질병이 빼앗아 간 거잖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다가 이 시점을 따져봤을 때 얘가 has taken이 아니라 had taken이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neither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neither A nor B죠. 그치?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이거는 뭐뭐도 할 때 I love you too 뭐 I like it too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야? 나도 좋아해. 근데 반대로 나도 좋아하지 않아 라고 이제 부정문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I don't like it either. 거기는 이제 to 대신에 either를 쓰는 거예요. 앞에
not이 있으니까 either를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4번. 요것도 할 말이 많기는 한데 요건 뭐 그렇게 막 길진 않고 짧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오늘 처음 만났고 많이 뭐 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분사에 대해서는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지? 분사 구문에 대해서도 얼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사 구문이 뭔지 알죠, 그죠? 문장 앞에서 이제 부사 역할을 하는 놈인데 걔가 이제 ing 현재 분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문장에 이제 어떤 부연 설명을 해주는 놈을 갖다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보통 분사 구문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접속사에다가 주어 동사가 달려있는 부사절을 갖다가 어떻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부사절을 갖다가 부사구로 만들어줘. 그래서 그걸 분사로 시작하는 구다 해가지고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걔 말고도 우리 그냥 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바꿔놓는 그 케이스 말고도 ing로 바꿔놓는 케이스 말고도 뭘 사용을 하기도 하냐면 with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 거야. 이 전치사를, 요 놈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익히 들어보셨다시피 이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특징이 아무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뭐라 그러죠? 이 분사 구문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이제 내포하고 있는 주어가 있을 거 아니야. 걔가 결국엔 뭐랑 똑같은 경우예요? 왜 생략이 된 거야?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생략이 될 수가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이 with를 쓰는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딸려 나와요. 항상. 그러면 얘는 앞에 주어가 뭐였든 간에 상관없이 이 with 뒤에 있는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는 뭐가 와요? 네 가지 그 케이스가 있는 거야. 이 분사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죠. 그죠? 하나는 ing, 현재 분사. 하나는 pp.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이 두 가지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얘네들 결국에는 품사가 뭐지? 분사가? 형용사. 그렇지. 형용사. 또 형용사가 될 수 있는 놈 오면 되는데 얘네 말고 형용사가 될 수 있는 놈 또 뭐가 있을까? 분사랑 형용사 말고, 진짜 형용사 말고도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이 또 있어요. 품사 중에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죠. 전명구. 그치?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부연 설명 하나만 해드리면 얘는 내가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만 무슨 역할도 할 수 있죠? 부사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부사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용사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형용사일까요? The person in the room is my dad. 그럼 뭐야? 방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우리 아빠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he is, my dad is in the room 하면 그때는 뭐가 돼요? 부사가 되겠죠. 이해 갔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그거야 그거.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오면 되고요. 3번이랑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냥 명사가 뭐 형용사 한 채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명사가 전명구 한 채로, 예를 들어서 his hand in the pocket 하면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얘만 뭘 따져주면 되냐면 이 의미상의 주어랑의 관계를 따져주시면 돼요.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동작의 주체인 거거든. 의미상의 주어는 선생님 항상 동작의 주체라고도 하는데 이 동작을 하는 주체로서 얘가 능동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분사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가 당하고 있다, 수동이다라고 해주시면 그때는 과거 분사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별거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얘는 with fellow makers often turning to, turn to가 뭔데? turned to, be turned to라는 말이 있나? 근데 turn to라는 말은 있거든요. 그냥 turn to라는 말은 turn to가 뭐야? 의존하다는 뜻이에요. depend on이랑 같은 뜻이에요. depend on이랑. 얘는 현재 분사로 쓰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B는요. B는 앞에 있는 뭐가 주어예요? Legends of the Ring of Fire. 얘는 뭐예요? 제목이죠. 즉 animation, unanimation 걔랑 동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전히 그
애니메이션인 Legends of the Ring of Fire. 얘가 단수 주어니까 단수로 쓸지 is가 맞겠고요. 이 itself, themselves 나오는데 C는 뭘 가리키는 거죠? A magical snail.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단수 C에는 itself가 맞겠고 정답 1번이 되겠죠. 그죠? 5번. 자, 요거 새겨 들으세요. 1번에 보시면 to 두 개의 밑줄이 걸려 있거든요. to 두에. 나 앞에 봐봐. 야, 니네 그 투부정사도 배우고 동명사도 배우고 분사도 배웠잖아.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이 동명사는 뭐예요? 품사가? 명사죠. 분사는 품사가 뭐라 그랬지? 형용사라 그랬죠. 투부정사는 품사가 뭐예요? 아, 왜 알잖아. 뭐야? 어? 뭐라고? 안 정해져 있어? 아, 그러니까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 뭐뭐뭐. 명형부. 그래. 명사, 형용사, 부사. 그지? 그러면은 얘가 답이 될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도 쓰일 수 있고 저렇게도 쓰일 수 있고 쓰일 수 있는 그 가지수가 굉장히 많잖아. 제일 많잖아. 준동사 중에. 그지? 그러면 그 중에 하나에 안 걸릴 확률이 더 적겠죠. 그치? 그 많은 쓰임새 중에 하나에 안 걸릴 확률이 더 적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의 밑줄이 걸려있으면 얘가 답이 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야. 앞에 뭐부터 확인해 보면 돼. 혹시나 투부정사를 절대 쓸 수 없는 경우 뭐?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다든지. 그지? 뭐 avoid 뒤에는 동명사 써야 되잖아. 그런 거. 그지?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오형식인데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처럼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은 분사 ing를 써야 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에는 확인해보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넘어가. 투부정사는 답이 될 확률이 적으니까 다른 거 먼저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2번은 what의 밑줄이 걸려있는데 뒤에 보시면은 he automatically adopts. 얘는 뭐야? what절은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하죠. 근데 he adopt야. 주어 동사야. adopt는 타동사죠.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불완전하죠. 그럼 정답 아니죠. 안 되죠. 그것만 보면 안 되죠. 뭘 봐야 돼?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그지? what절이 오려면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안 돼. 즉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선행사가 있으면 안 돼. 맞지? 근데 앞에 보니까 a decision이라는 선행사가 나와 있어. 그럼 what절은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앞에 선행사 나와 있고 뒤에 불완전하면 뭐가 오면 돼? 관계 대명사가 오면 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which 아니면 that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3번은요. 3번은 왜 맞아요? 괜찮아요? 5번에 자, 얘는 홀드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헬드죠. 헬드 홀드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홀드 목적격 보어. 얘는 홀드가 여기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다 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 다음 얘는 그냥 목적격 보어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형용사 오면 괜찮고 4번은요 run이거든요. run은 얘 밑줄 걸려있으면 일단 뭐부터 확인해 봐야 돼? 혹시 본동사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is it any wonder that some institutions 그리고 are 이렇게 이어지죠. 컴마 보면 그럼 뭐야? 괄호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거든. are so poorly managed. 이게 그냥 한 문장인 거거든. 근데 안에 삽입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아, 분사 구문이구나. 근데 ran run이잖아요. 우리 3단 변화. 그럼 앞에 뭐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being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뒤에 by 행위자까지 올 수가 있는 거고. 5번 himself거든요. 뭘 받아주는 걸까요? 얘는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받아주는 거죠. 그죠? he. 그래서 himself 제기대명사 괜찮고. 이거 그 다음 것도 보려고 했는데 이거 제기대명사 한번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냥 자기 자신이다. 그냥 이게 그냥 중학교 때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그 중학교 때는 우리가 제기대명사라고 했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요. 중학교 때는 그냥 주어랑 목적어랑 같으면은 제기대명사 쓰면 돼 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요것만 아시면 안 돼요.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을 습관화 하셔야 돼요. 얘가 목적어랑 같을 때, 의미상의 주어가 목적어랑 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쓴다라고 머릿속에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바꾸세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부터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언뜻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얘기하면은 의미상의 주어는 뭐라고? 동작의 주체예요. 동작의 주체. 자, 그럼 이 문장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He loves her. 있어요? 없어요? 이 문장은 있어? 없어? 이게 몇 형식 동사죠? 몇 형식 문장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거든요. 여기는 의미상의 주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죠. 얘도 동작이잖아. 얘의 주체가 누군데? he잖아. 그럼 얘는 문장 전체의 주어임과 동시에 의미상의 주어이기도 한 겁니다. 두 가지 역할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해 갔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면 계속 뭐만 생각해요?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갖다 붙이고 동명사 앞에다가 뭐 갖다 붙이고 소유격이나 목적격 갖다 붙이고, 그지? 그런 것만을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면 어떠한 동작이 있으면 그 동작의 주체가 누구냐, 그 동작을 누가 행하고 있거나 받고 있는가, 그게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문장 전체의 주어인가? 당연히 맞죠. 근데 의미상의 주어이기도 한가? 두 가지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봐봐. 그러면 봐봐. 여기서 he loves her이 아니라 him이라고 했어. 근데 얘랑 동일인이래. 그러면 여기다 그냥 him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그럼 어떻게 붙여야 돼? self를 갖다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 여기서 이제 다시 her to kill her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장이. 그러면 봐봐. 얘도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거든요. 다시 얘 문장 전체의 주어 he죠. 얘 동작 order죠. 명령하다. 그지? 그리고 얘 목적어는 her이거든요. 근데 order이라는 이 동작의 주체는 누구죠? he예요. 그럼 이 order이라는 말에 이 동작의 의미 이상의 주어는 he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우리 알다시피 order이라는 말 여기서 몇 형식으로 쓰였어요? 5형식 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요 놈은 뭐예요? 목적격 보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준동사, 즉 동명사가 됐든 분사가 됐든 투부정사가 됐든 전부 다 뭐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동사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얘네들도 동작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그럼 kill, to kill이라는 죽인다라는 이 동작, 얘를 V 다시로 봅시다. 그지? 동사 다시로 봤을 때 얘의 동작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her이 되는 거거든요. 그지? 얘가 주어 다시가 되는 거거든요. 맞지? 그 다음 다시 동작을 받고 있는 목적어는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얘랑 동일인이래. 그러면 얘를 her로 내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얘는 self를 붙여주셔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문장 전체의 주어인 he랑 여기서 herself 갖다 붙인 요 놈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주어랑 목적어 같으면 써야 돼요 라고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를 확인해 줘야 된다?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냐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알겠죠? 요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끝. 그 숙제는요 저기 우리 기존에 올라갔던 그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너네 그 카톡방 따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초대해드릴 거거든요. 지우 빼고 지우는 다음 주 순대로 가죠. 그죠? 이거 청소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해오시면 됩니다.